안녕하십니까, 조선사타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현재 시각 06시 33분이고요 외기 온도 영상 6.2도. 아시다시피 황사가 중국 북동부 지역을 아주 폐색시켰죠. 인간의 폐를 폐색시키듯이 하늘을 폐색시켜서 호흡기 곤란을 일으키는 많은 막 입자가 엄청 굵은가 보더라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북서풍이 불다 보니까 북서풍이 베이징에서 북서풍이 베이징 기점으로 해서 북서풍이 불어버리니까 그죠? 거기 있는 상층에 있는 공기들이 먼지와 함께 그대로 남서 방향으로 동남 방향으로 그대로 이제 촥 내려오잖아요. 그죠? 북서풍이 부니까. 어제 19시 정도 되니까 뭐 이렇게 거기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 이쪽 경기도 이런 지역하고 뭐 평택, 용인, 안산, 안성, 그죠? 띠가 형성되잖아요. 그렇다고요. 그 예전에 그 명지대학교 김정훈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수에 가 계시는데 그 머리 이렇게 슈베르트처럼 뽀글뽀글하고 사회학 교수. 까칠하죠. 그 양반 컨셉도 그렇고 방송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어제 알게 된 건데 그 워라벨이라는 단어도 요즘 워라벨 많이 지금 회자되고 있잖아요. 69시간 그 워라벨의 단어를 만든 사람이 김정훈 교수. 지금은 작가. 명지대학교에 다니다가 그냥 교수직을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김태훈 씨라는 사람이 가끔 그 명사를 초빙을 해서 그분의 철학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작가가 책을 냈을 때 그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하는 어떤 팟캐스트 방송 같은 건데, 김태훈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한데 내 피셜인데 일종의 영매야. 영매. 무당이나 뭐 이렇게 목사나 이런 사람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무슨 이야기냐면 인문학적인 영매. 즉 사실 그 철학이라든가 그죠? 철학이라든가 인문 중에서도 그렇게 쉽게 접근돼서 읽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성이상학이다, 형이상학이다. 그 작가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이 막 긴가민가해서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뒤로 돌려보고 리와인딩 해서 하는데, 패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니면 작가가 쉽게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면 잘 알지를 못해. 저게 과연 무슨 얘기가 하다가 쫓아가야 되니까 잊어먹잖아요. 근데 이제 김태훈 씨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은 어떤 그 높은 수준의, 그리고 작가가 모르게 이런 어떤 자기가 형이상학적인 부분을 구현했을 때 소개한 분들이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목적을 그분들이 얘기한 것보다 더 잘 설명을 해주는 거야. 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신과
왜 우리가 이제 대중이잖아, 민중.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사회자라고 했을 경우에 그게 일종의 종교의식에서 행해지는 영매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팟캐스트라는 게. 난 이번에 그런 새로운 개념을 좀 창안을 했어요. 팟캐스트는 21세기 영매다. 근데 그 영매가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될 수 있나? 절대 안 되지. 과거 중세시대에 그 라틴어를 통해서 자신들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 쓰여진 바이블이 민중들에게는 높은 사다리 역할을 했잖아요. 언어 자체가. 그 권력을 통해서 1000년 이상의 중세시대에 독점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수권자들이었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많은 지식들이 넘쳐나는데 그 중에서도 0.1%의 그 높은 지식들이 어차피 떠밀려오듯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보석 같은 방송들이 떠밀려 오잖아요. 근데 역시나 그런 부분을 인터프리테이션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 그것도 정확하게 어떤 맥락을 짚고 말을 한 사람도 수긍이 갈 정도의 그런 조정을 해주는, 영매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흔하진 않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김태훈이라는 사람이다. 현재 KBS의 김태훈의 프리웨이라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작가가 있는데, 이제 이분을 잘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작가도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 얘기를 너무나 잘 풀어서, 이렇게 자기가 말한 부분을 잘 썸머리를 해서 대중한테 즉각적으로 이렇게 썸머리해서 말해준다는 그런 임기응변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처음 봤어요. 놀라는 거지, 참여한 사람도. 맷 데이먼이 아니라 일전에 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작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 교수님도 깜짝 놀라는 거지, 김태훈 씨에 대해. 하여튼 김종 그 명지대 전 교수가 그 여수라는 전혀 연고 없는 곳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해안가에 있는 횟집, 폭만 횟집을 월 30에 주고 이렇게 월세를 받고 생활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대. 너무 해안가하고 한 5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자기가 느끼기 너무 좋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자신만의 슈페리움을 발견했다. 이 슈페리움이라는 거는 어떤 인간이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장소라고 이렇게 들 알고 있잖아요. 슈페리움. 자기가 자신을 발견하는 것, 쉬는 곳 이상의 어떤 높은 수준의 정신적인 휴양지, 슈페리움이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휴양지 개념이 떠나서 자기가 어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자신을 정리할 수 있고, 자신을 다독거려 줄 수 있는,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곳, 슈페리움. 그것을 이제 찾으러 과감하게 교수직을 털고 갔는데, 여수의 어떤 횟집에 간 거야. 30만원. 너무 좋아서 이제 주인한테 얘기했는데, 너무 좋다. 나 이 집을 구매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쉽지는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수의 수많은 섬 중에 하나를 이제 탐험을 했대. 또한 탐험을 했는데 너무 멋진 장소에 한 장소가 눈에 딱 들어오더래.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60년, 7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그것도 선진국에서 전망하는 그 사회과학 교수로서 명망 있고 존경받는 한 자가 갑자기 퇴임을 해서 저기 그 연고도 없는 끝도 없는 어떤 지역에 처음으로 간 거야. 가족들은 그걸 승낙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고, 갔는데 횟집을 그렇게 구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싸리 섬으로 들어가자 섬으로 갔는데 소금 창고를 발견한 거야. 소금 창고를 발견을 했는데 너무 멋있다는 거지, 이 사람 말로는. 와, 거의 이제 폐허지, 폐허. 근데 그렇게 멋있다라는 거야, 자기가 보기에는. 그 소금 창고가. 소금 창고에 이제 자기 짐을 부리고 그걸 구매를 했대요. 즉각. 그래서 이제 이렇게 털을 잡고 있는데, 이제 진짜마자 이제 주민들이 와서 한마디씩 하더래.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곳은 그 천재지변, 특히 이런 태풍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한 장소이다. 이 섬에서도 바람이 그 한여름에 장마가 지고 태풍이 지면 상당히 큰 타격을 받는 곳이다. 그러나 보다라고 그냥 말았어. 근데 그 해 당해년도 여름 가을 무렵에 태풍이 왔는데 그곳이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야. 흔적도 없이.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이분이 인맥도 대단하더라고. 작년 봄에 그 넥슨인가 김정택 CEO인가 김택, 하여튼간 유명한 그 게임 회사 창립자가 있어요. 그분이 작년에 여기서 방문해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 자기가 쳐보지 않았던 바이올린을 다시 들고 거기서 연주를 하는 장면도 있어요. 여수까지 내려와서. 여기를 덤프트럭을 한 50대를 들여서 1m를 올렸대. 1m. 그 육지에서 덤프트럭에 실어가지고 배에 와서 한 트럭도 않고 얼마씩 하는 거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었던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개인 서재도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일단 좀 뜻깊은 방송이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 국어에 듬직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좀 듬직하게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다라든가, 아니 듬직하게 뭘 좀 읽는다든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듬직하다는 게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야. 난 듬직하지 못하거든. 듬직하지 못한데 듬직하래. 그래서 책을 읽더라도 항상 약간의 죄의식이 있었어. 왜냐? 나는 책을 멀티로 보거든. 책을
특히나 젊은 시절에는 책을 읽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부끄러웠어, 사실. 알게 모르게. 뭐, 그냥 자신있게 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뭐, 책 읽다가 중간에 완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던데, 어제인가? 소금 창고에 가 계신 인플루언서가, 전직 교수, 현직 작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멋진 이 서재에 있는 책들 다 읽어보셨어라고 하는 얘기, 질문을 무수히 받는데, 당연히 그런데, 아니, 이거 앞으로 읽을 책들이다. 자신있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경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알지 않느냐? 아인슈타인은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했더래.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허상에 우린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 사실. 아인슈타인은 평생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루어낸 어마어마한 업적인 E는 MC 제곱이라는 그런 질량 보조, 뭐 그런 법칙들 있잖아요. 응? 빛과 에너지의 제곱은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 E는 MC 제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력 가속도가 어떻고 이런 결과물에 쌓여서 그 뒤에 있는 그의 그 허접한 모습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독서 방법도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야. 책을 완독한 경우가 거의 없대요, 이 사람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읽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쓱 던져버리고, 쭉쭉쭉 발췌하다가 마음에 들면 오 하다가 여기서 나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참고문에 보면 멋진 얘기가 이런 책에서 또 있었는데, 그리고 다른 책을 또 이렇게 구해다가 또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 고구마 엮듯이 이렇게 책들이 이렇게 묶여지잖아요. 근데 그 묶어진 책들이 다 완독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듬직하게 책을 읽는 게 아니야. 완독을 했던 게 아니야, 듬직하게. 우리가 교육받으면서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반성합니다. 어떤 개념어, 듬직하다라는 개념어에 휩쓸려서, 예를 들어서 나하고 맞지도 않는 모든 게 다 듬직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게 다? 응? 죄의식을 막 가질 정도로 말이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단어의 그 폭력에 물려서 말이죠. 나 자신도 그렇게 살지 않았나, 살았을 거라는, 살게 누구한테 강요했을 거라는 생각에 심히 괴롭습니다. 기분이 들뜬 개념에 취해 있던 젊은 시절이 부끄럽다. 허상의 단어에 너무 우리가 휩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인류 문화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조차도 내가 누구한테 그런 그게 듬직하지 못한 그런 독서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결과가 좋으니까 다 상관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응? 독서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슈페리움 안에서 자기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의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책을 끝까지 읽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 앉아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재미있든 없든.
물론 그 독서법도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우리들의 방법인데,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걸 죄의식화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오늘도 주말에 마지막 날이고, 자신만의 슈페리움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찾아서 자신의 상처를 핥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장소가 특이하게 멋진 장소일 필요도 없고 특이하게 먼 거일 필요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후미진구, 특성진구, 어느 곳이든지 상상을 초월하는 어느 곳이든 자신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곳이라니, 자신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장소를 개척을 해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꼭 슈페리움을 찾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또 개념어에 또 휩싸여서 우리가 폭력적인 강요를 할 필요는 없죠. 또 가도 없었죠. 그냥 슈페리움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완독을 하지 않았다. 들뜬 개념어에 속지 말자. 이상입니다. 조선산타였습니다.